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요즘 따끈따끈한 이야기, 연동형 비례대표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마침 어제 황태순TV에서 다뤘습니다마는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계산이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 복잡해서 아니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계산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심상정 의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국민은 개돼지니까 국민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마침 대한민국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이 민주평화당 대표로서 그 회의에 참석했다 온 천정배 의원의 그 설명을 듣고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목포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천정배 의원 정도 아니면 어떻게 알겠느냐. 나도 모르겠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 모르겠는데요. 우리 김 박사님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심상정 의원이 솔직하게만 얘기했어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이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 이후 뒤에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의당 같은 당은 군소정당. 군소정당은 정당 득표율 10%만 나오면 우리는 두고두고 원내 교섭단체 20-30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동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당 국회의원 선거라면 두 표를 찍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역구 찍고요. 하나는 정당 찍고요. 그 전에 이걸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1등한 사람이 되고 정당 득표에서는 47명을 예를 들자면 10% 얻은 당이다 그러면 4.7, 5명 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10% 얻으면 이제 5명을 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 너무 좀 억울하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10% 얻었는데 왜 5명 뿐이냐. 이러면서 이제 지역구하고 연동시켜서 300명에 10%. 그럼 30명 아니냐. 30명. 원래는 30명 주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15명은 주자. 그래서 5명에서 15명으로 자기들 수를 불린 게 그 복잡한 심상정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본질입니다. 봐요. 이게 듣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왠지 아시죠? 제가 보면 박사님 올림픽에서 보면은 100m가 꽃 중에 꽃 아닙니까? 왠지 아시죠? 거의 꼼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복잡하게 심판이 가르고 복잡하잖아요. 간단해요. 딱 뛰고 딱 가서 100m 가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1등 금메달 따는 겁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차피 어느 선거를 치르든 1등은 있기 마련이고 떨어진 놈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떨어진 사람들, 자, 저하고 우리 김장수 박사하고 김영광 실장 셋이 나왔는데 제가 됐어요. 40% 갖고 두 사람 30%씩 받았어요. 그럼 60%가 이른바 사표라 그럽니다. 그 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표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심상정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민주당 정부도 꼼수를 쓰는 게 사표가 가장 심한 건 대통령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41% 얻었습니다. 41. 남은 59%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9%는 아무 권한이 없고 41%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사표 예를 들면 우리가 10% 얻었는데 왜 국회의원 5%밖에 안 되냐? 이거 별 차이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할 거면 대통령 선거도 그럼 권력을 나누자. 장관도 40대 60으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가진 건 다 내가 갖고 나한테 조금 불리한 거는 부풀려서 다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꼼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기 놀부심 보고 그게 이제 꼼수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정당 이 명부식 저희 원래 정확히 하면 연동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죠. 맞습니다. 그것도 권역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수를 썼으면 보세요. 정당 명부식이고 권역별이고 반연동형이고. 자, 이렇게 주장하려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41%로 당선됐으면 40이니까 60%. 장관 자리도 10자리 중에 4자리만 자기 갖고 나머지는 저 안철수한테 한 3개 주고 홍준표한테 한 3개 반 주고 심상정한테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도 하나 주고. 자, 이랬는데 이런 사표를 꼼수를 피우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원래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는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통령 중심제는 없는 거고 심지어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도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뭐 일본에 있고 연동형이라는 건 전 세계에 예. 아주 얼기설기 얽은 것은 독일하고 뉴질랜드 정도인데요. 독일 같은 거 그 이유가 있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단 뭐 200여 국가 중에서 예, 예. 100몇 개 국가가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하고 뉴질랜드만 하는데 독일은 그 아픈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히틀러의 나치즘이라고 하는 네. 근데 거기는 우리 같이 또 단일 민족도 아니고 여러 연방들이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예.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 네. 이래서 연동형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심상정의 연동형은 이게 세계 최초의 발명품입니다. 독일에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네. 그 뭐 이유도 뻔한데 제가 예. 이제 그 이유 그러니까 예. 황태순 TV에서 뭐 얼마 전에 정유섭 의원 나와서 그 한번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저희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뭐냐 이런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하원 299명, 예. 상원 299명에서 598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비례대표하다 보니까 김장수당이 예. 600 간단하게 뭐 600석으로 하죠. 600석으로 했는데 30%를 얻었어. 예. 30%를 얻었으면 180석이어야 돼요. 예. 180석. 그런데 문제는 지역구에서 185석을 해버린 거야. 예. 예. 자, 그럼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잘라요? 못 자르죠. 지역구에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 당선됐으니까 아주 우수한 정당입니다. 국민적 신망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니까 정당 투표에서 30%를 얻었고 지역구도 보니까 뭐 33%를 얻었어요. 그런데다가 여긴 비례대표가 제로입니다. 185 지역구밖에 예, 없고 예. 5명을 인정해 주는 만큼 다른 군소 정당한테 덤을 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초과 의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2017년 독일에서는 598명 정원의 국회의원이 막상 선거를 치르니까 111명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 300에서 200으로 100으로 줄이라는 판에 의원 수를 처음에 나왔던 게 330, 360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게 반연동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자기들이 300명 국회의원이고 10% 얻었으면 30명씩 줘야 되거든요. 네. 그 세 당이다 이러면 90명을 줘야 돼요. 예. 이게 넘어가니까 국민들이 하도 이거는 이제 반대를 하니까 꽁수를 쓴 거예요. 그렇게는 안 넘어가게 하되 그렇지만 대신에 자기들이 가져갈 의석을 조금 양보를 하죠. 10% 얻었으면 원래는 5석 가져갔는데 네. 이제는 한 20석 정도는 가져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신 넘어가지만 않게 해놓은 겁니다. 이 이게. 얼마나 나쁜 놈들이 얼마나 뻔뻔한 놈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대로 뭐 지역구에서 뽑혔고 예. 뭐 저는 뭐 비례대표 자체를 갖다가 저는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비례대표제 예서 같으면 자 200명 지역구에다가 비례대표 예. 그러니까 지역구가 200 비례대표 100 100, 예. 100 하면은 거기서 100에서 아까 보면 내가 30% 얻었으면 30명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역구에서 몇 명이 붙었던 예, 간에. 예, 예. 근데 이거 갖다 연동해서 보면은 그야말로 부풀리는 거고. 예, 그럼 90명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거 갖고도 보니까 자칫하면 넘어서 초과 의석이 생길 것 예. 같으니까 이제 반 그렇죠. 연동식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는 너희는 굳이 알 필요 없다. 예. 자, 이것보다 전 더 뻔뻔한 게 저는 석패율이라고 봐요. 예. 석패율이 뭡니까? 석패율이 원래 이것도 이제 아주 희한한 결합이죠. 네. 뭐 이게 지역 감정이 뭐 심하게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뭐 민주당만 되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되니까 호남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한국당 사람도 되고 영남에서도 민주당도 되게 하자.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서 가장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자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네. 뭐 귤이 어디를 건너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지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사람들 중에 네. 그럼 한 20, 30석의 전국구가 보장이 되네. 나 전국구 나갈 거야. 다 이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갈 사람이 없겠죠. 네. 지역구에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로 2명씩은 지역구에 나가서 저도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하면 당신을 당선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회찬 의원까지 포함해서 2명이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12명은 또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나가는 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맞습니다. 왜 이런 겁니다. 지역구 나가도 예. 자 황태순, 김장수는 아주 당에서 꼭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나가되 만약에 떨어지면은 비례대표 예를 들어서 당선 예. 순위에도 넣어주는 거예요. 8번. 그렇죠. 뭐 예. 만약에 지역구에서 되면은 8번이 그 아래로 또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한 사람 더 추가로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뭐냐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억나시죠? 1987년 우리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 그야말로 60항쟁. 저도 그 당시 넥타이 메고 넥타이 부대로 그 당시 광화문에서 나가서 뭐 참 과함도 지르고 돌도 던졌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의원을 갖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의당의 전신인 통진당, 그렇죠. 통합진보당 이석기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자기 내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비례대표를 갖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 북한에 가서 저 출산했다는 황선 넣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뭐 이익단체 비슷한 정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전 제도대로 하면 이석기 같은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들이 5명을 안 넘었어요. 대충 그렇게 해도요. 그렇죠. 한 10% 나와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 사람들만 해도 18, 20명이 된다는 네네. 거예요. 석패율까지 하면 이게 이제 그래서 사표를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논의에서 시작한 게 어디로 갔냐면 네. 이제는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정의당을 다 떨어뜨렸는데도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20-30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네. 당은 임시조직이에요. 네. 임시조직에서 국회의원 30명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네. 정당 득표에서 10%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국회의원 30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반민주주의적인 폭거가 없어요. 반민주의 폭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40% 초반까지 그런 상태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50년, 100년 집권을 장담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맞습니다. 연동형 예. 비례대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러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 한국당이 있고요. 군수당이 3개 있습니다. 네. 20석씩 가진 정의당 포함해서요. 이 체제가 영속되는 거예요. 이 체제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화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바른미래당은 1.5중대, 네. 뭐 민주평화당은 2중대, 뭐 그리고 정의당도 2중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세상이 급변하기 전에는 120석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민주당 120석에 2중대, 3중대로 60석. 그래서 180대 120석 구도를 가져가는 거가 이제 결과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군소정당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지 못합니다. 과반 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예. 2중대, 3중대, 4중대야. 예, 맞습니다. 얘들 데리고 늘 보면 한 60-70% 갖게 돼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독재로 흐릅니다. 왜? 맞습니다. 예. 이 국회가 입법부가 그야말로 군소정당 몇 개를 갖다가 품어하는 집권당이 대통령을 보좌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딱 옛날 1932년 33년에 히틀러 나치즘이 수권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권을 갖다 영구히 집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하고 안 맞는 물과 예.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 우리 재헌헌법 때부터 우리는 비례대표 없었습니다. 다만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들어오면서 그 당시 초급 장교들 이 소장파 영관 장교들에게 빠지 달아주려고 만든 게 바로 비례대표제 예. 전국구고요. 지금 그래서 한국당에서 아예 당론으로 정한 게 있죠. 자,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수 줄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없애고 그리고 예. 여성 의무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승전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예. 예. 기승정 심상정 기승정 정의당이 되는 게 어떻게 되든 이 사람들이 이제 20-30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전국 정당 득표율이 10%만 되면요. 네. 이거 피해자가 한국당인 게 아닙니다. 이 피해자가 국민이죠. 국민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죠. 예. 피해는. 이 사람들 지금 28개를 줄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60석 정도 되는 데에서는 어쨌든 우리 대표가 없어지거나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내가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70-80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헌법기관이라고 뽑았는데 뭐 옛날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 70-80명이 자기들끼리 꿍짝꿍짝꿍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네. 그러면
그 민주당 120석에 5, 60석, 7, 80석 되는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구조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예. 독재로 가는 급행 열차의 문을 갖다 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빙그레 웃는 것은 이른바 주사파적인 그 행동을 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앞서 우리 뭐 사석에서 우리 저 김장수 박사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기승전 심상정, 예. 기승전 정의당 예. 이것은 마치 우리 옛날 사다리 타는 거 있잖아요. 예. 사다리 쭉쭉 타면은 항상 아무리 사다리를 타봐야 예. 정의당으로 귀결되는 사다리 조작 사건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사다리 조작 사건이 아니라 사다리 야바이 사건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찍어도 늘 보면 그렇게 하면 예. 늘 이른바 야바이꾼의 손에 놀아나는 즉 이것은 단순히 자유한국당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 뭐의 문제도 아닙니다.